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굵직한 뉴스들 꽤 많은데 첫 번째 연구해볼 뉴스는 뭔가요? 네,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네. 전국에 내후년까지 11만 4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LH와 SH가 보유한 그 공공임대 물량 중에 3개월 이상 공실인 3만 9천 가구를 전세로 전환하고요.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형태의 공공전세주택 18,000세대를 새로 도입하는 등 확보 가능한 주택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전세에 난 해결을 위해서 그야말로 영끌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알려진 것처럼 빈 상가와 호텔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실효성이죠.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나 그 주거 형태냐 이 문제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인지 시장의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총동원한 느낌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뭐 영끌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뭐 끌어모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끌어모았는데 네네. 일단 수도권에는 전체 11만 4천 건 중에 15,600건이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인데 그렇게 충분한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공공임대 시장과 민간 전세는 조금 이제 사람들이 다르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들어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약간 지금 현재 어떤 뭐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네. 부정적인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뭐 차별도 받는 것들이 뭐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사람들이 이런 급하면 문제들이 들어가 살아야죠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장의 현실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건 장기 플랜을 가지고 뭐 고급형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당장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괴리들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어제 사실 가장 이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호텔을 이제 뭐 이 호텔 전세였죠. 호텔 전월세. 예, 호텔 전월세인데 이제 김현미 장관이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아주 작은 부분이다. 전체 물량의 3%뿐이다. 네, 그리고 네. 이게 90%인 것처럼 보여줘서 당혹스럽다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은 이거는 정부 측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혼선으로 빚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관훈클럽에서 토론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촉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 배경이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것들 준비하고 있다 하면서 예. 그거를 얘기했는데 그게 커진 거죠. 예, 그러니까 사과를 했고 일단 잘못해서 좀 그러니까 혼선에 빚어서 사과를 하고 네. 호텔을 비롯해서 그런데 호텔에 딱 이제 눈길이 가면서 이 정도로 주목을 안 받을 상황이었는데 주목을 커졌어요. 받아버려서 더 좀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요. 사실 어제 새로운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어제가 1년 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었던 게 딱 1년 전이었거든요. 예. 그때 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과거 미친 전월세라 불렸던 그 전월세 시장도 우리 정부 들어서 아주 안정돼 있다. 집값 안정에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 1년 그게 전이에요? 1년 전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여의치는 않죠. 이런 가운데서 지금 여당에서는 불편함을 토로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연구원장이죠. 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네.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언론의 악의적 보도가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또 부작용을 속출했던 그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이건 국토부 공무원들 탓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간 여권은 부동산 난맥의 원인을 이전 정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제 생각엔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24번째 부동산 대책, 주로 이제 전세, 월세 대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의견들 주시고요. 우리는 두 번째 연구 주제로 넘어가죠. 네, 어제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법무부 대면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결국 불발입니까? 예, 불발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감찰관실은 어제 오후 2시쯤 대검을 방문해서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대검의 비협조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사전 소명 절차도 없는 느닷없는 대면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검찰청의 입장이었고요. 네. 물론 이것으로 끝이 아니겠죠.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감찰 불응을 문제 삼아서 곧바로 징계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찰 불응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명령을 어긴 것이다. 그럼 이제 징계로 이어진다. 그러면 징계 수위가 뭐가 될 것이냐. 예. 얘를 만약에 이제 징계를 한다라면은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직무정지 아니면 해임 건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예를 거죠.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이거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단 법무부하고 대검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대검에서는 뭐를 감찰하는 거냐. 지금 감찰 내용도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무조건 다짜고짜 와가지고 지금 감찰하겠다라는 거냐라고 해서 지금 거부를 한 것이고 네. 법무부에서는 감찰에는 성역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감찰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뭐 원래 이렇게.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 정도를 감찰을 하려면은 뭔가 명백하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이제 대검 측 주장이고 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 징계를 만약 법무부에서 내린다면 그럼 윤 총장 측에서는 소송으로 대응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윤 총장 검찰총장 입장에서 그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그런 좀 볼썽사나운 장면도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설마 거기까지 갈까 싶은데 지금 분위기는 가는 것 배제할 같아요.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좀 조율이 필요하다,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통령한테 넘기는 해임 거예요. 건의안이라는 예. 건 그러면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아니, 말씀하시는 장관이 걸 테고 검찰총장 해임 건의안을 올리는 거죠. 검찰총장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냥 예, 국회에서 예. 탄핵 아니에요? 예, 뭐,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징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건의니까요. 일단은 건의니까. 예,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개 가능한데 어찌됐든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해라라고 사실 예. 하는 거라서 이것도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상당히 부담스럽고 장관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렇게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론 악화를 이유로 김현미 장관 또 추미애 장관 교체를 건의했다. 이런 언론 보도까지 나오긴 했거든요. 네. 뭐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말 독대를 하기는 했지만 대통령하고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여론 기류가 매우 안 좋은데 그 원인이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과 지금 뭐 추미애 장관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안팎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는 어제 왜 저 리얼미터의 정리조사 거기서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부인했다고는 하지만 아예 없는 얘기는 또 아닐 수 있는 것이 17일 관훈 토론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이낙연 대표를 상대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건의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최근에 대통령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이 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말을 했었거든요. 어떤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었고요. 뭐 어제는 누구 이렇게 뭐 말하는 것은 오보라고 분명히 말한다라고는 했지만 네. 뭐 김현미 장관이든 추미애 장관이든 누구를 두고든 당청 간에 좀 무거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현미, 추미애 두 장관은 유임으로 가닥. 이렇게 다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류가 살짝 바뀐 거네요. 지금 여권의 기류가. 뭐 추미애 장관은 어찌됐든 만에 하나 뭐 교체가 되더라도 공수처는 통과시키고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기류는 안 변한 것 같은데 김현미 장관 기류가 좀 변한 느낌이에요. 김현미 장관은 약간 변한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연구 주제로 가죠. 네, 서울 지역 학교 급식 조리사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돌봄 전담사들도 2차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급식 조리사들은 퇴직연금을 보다 안정적인 형태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파업을 강행한 것이고요. 네. 돌봄 그 전담사들의 경우에는 앞서 온종일 돌봄법 그 철회와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인 지 2주 만에 또 파업에 나서는 것입니다.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다음 주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로 불안한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돌봄 전담사 파업. 네. 여기는 쟁점이 정확히 뭐예요? 돌봄 전담사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뭐 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 그 가족부에서 각자 하고 있는 거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네. 이거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총괄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지자체에 이분들의 그러니까 돌봄 노동자들의 지위를 이제 넘기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분들 지위도 지위지만 지금 방과 후에 학교에서 아이들 돌보고 있거든요. 이제 늦게 퇴근하는 집들 위해서 돌보고 있는데 학교가 책임지고 있는 것을 이제 지자체로 돌리느냐 마느냐 그렇죠. 그것과도 연계되는 문제인 거죠.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예, 거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자체 소속이 되면은 이거를 또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하면은 돌봄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급여나 처우가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지금 돌봄 노동법이 온종일 돌봄 노동법이 과도한 노동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8시간 전일제 노동을 하게 해달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사실상 이 노동자들을 지금 돌봄 노동자들 갈아 넣어가지고 지금 이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전담사분들. 예, 전담사분들이. 주장은.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한마디로 책임져라. 예전에 소방공무원들이 지자체에서 하다가 국가가 된 것처럼 국가 공무원이 된 것처럼 그런 맥락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우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방과 후에 돌봐주는 그 돌봄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들 입장은 사실은 학교가 지금처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더 높더라고요. 정말 좋죠. 사실은 맞벌이하는 부부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계속 이게 뭐 돌봐주고 하면은 너무 좋은데 그 노동자들은 또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아니, 노동자들도 지자체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돌봄 전담사와 학부모들은 지금처럼 학교가 책임지고 해주세요 이쪽인 것 같고. 예. 학교 측이나 정부 입장 측에서는 지자체로 보내고 싶은 거죠, 이걸. 학교 그렇죠. 측은 너무 책임이 우리에게 무겁다. 뭐 예. 이런 것과 이거는 사실은 보육의 영역인데 왜 우리 교육의 영역에서 계속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육과 교육에 이제 겹치는 데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거는 하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교육부 소관이거든요. 근데 같이 내용은 똑같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원화돼 있는 게 많은데 이것도 약간 그런 영역인 거죠. 이걸 보육으로 볼 것이냐 교육으로 볼 것이냐. 예. 갈등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중심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연구소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